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픽10입니다. 지난주에 세계 정치, 경제, 기술, 사회 분야에서 특히 눈에 띄었던 10개의 국제 이슈를 정리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가자 재건을 둘러싼 평화위원회 소식입니다. 2월 19일 워싱턴에서 보드 오브 피스 첫 회의가 열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 재건 기금에 70억 달러가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기금은 하마스 무장 해제 및 이스라엘군 철수 등을 전제로 설계되는 것으로 전해졌고 안정화군, 치안 구축 구상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다만 팔레스타인 대표가 공식 회원에 없고 실행 전제의 현실성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전후 재건에 돈, 치안, 통치를 누가 어떤 규칙으로 설계하느냐는 중동 지역 질서뿐 아니라 국제기구의 역할 구도에도 파급을 줄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같은 회의 흐름에서 터진 미국과 이란의 시한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프로그램 협상과 관련해 10일에서 15일을 거론하며 합의가 없으면 really bad things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공격을 받으면 영내 미군 기지가 정당한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반발했고 미군의 중동 지역 군사력 증강과 맞물려 충돌 우려가 커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지정학 리스크가 유가, 금 등으로 전이되는 흐름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동의 군사적 긴장은 에너지 공급 경로 불안으로 직결되며 단기간에도 물가와 성장 전망을 동시에 흔들 수 있는 전이성 충격이 됩니다.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의 교착입니다. 로이터는 유럽 정보기관 수장들이 러시아가 빠른 종전보다 전략 목표를 고수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대화가 제재 완화, 경제적 거래를 노리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2026년 들어 미국 중재로 제네바에서 협상이 진행됐지만 영토 문제 등 핵심 쟁점에서 돌파구가 없다는 관측이 이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영토 양보에 부정적이며 안전보장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는 흐름이 보도됐습니다. 종전 지연은 유럽의 재정, 방위, 에너지 불확실성을 장기화해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와 공급망 판단에도 지속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권 교체가 현실 정치로 옮겨간 방글라데시입니다. 타리크 라흐만 신임 총리는 총선 앞선 이후 취임했고 라마단 기간 물가 안정과 법치 회복, 경제, 인프라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생필품 가격 급등과 폭리의 경고 메시지를 냈고 정치 안정과 투자 신뢰 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6년 1월 연간 물가 상승률은 8.58%로 가계 부담이 계속되는 여건입니다. 2024년 대규모 정치 변동 이후 경제 정상화의 첫 운영 성적표가 라마단 물가와 치안, 시장 질서로 나타날 수 있어 향후 자본과 기업의 위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경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제 관련 첫 뉴스는 관세 권한을 둘러싼 사법부의 제동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6대3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추진한 광범위 관세 조치가 권한을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IEEPA에 관세 부과를 포괄적으로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고 이번 판결은 글로벌 교역 정책의 큰 축을 흔들었습니다. 환급 절차는 판결문에서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았고 불법 관세 규모가 약 1,750억 달러로 추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관세는 가격, 공급망, 기업 원가를 즉각 건드리는 정책 도구이기 때문에 부과 권한의 경계가 바뀌면 기업과 정부 모두 새로운 불확실성을 떠안게 됩니다. 다음은 미국 성장률 급둔화 신호입니다. BEA 속보치에 따르면 2025년 4분기 미국 실질 GDP는 연율 1.4% 증가했습니다. 3분기 4.4% 대비 둔화이며 소비 투자가 플러스 요인이었지만 정부 지출, 수출 감소가 일부 상쇄한 것으로 설명됐습니다. 해당 발표는 2025년 정부 셧다운 여파로 일정이 조정됐다는 점도 함께 공지됐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 성장률 변화를 세계 수요의 바로미터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해 단기적으로도 위험자산 선호와 경기 전망 조정이 연쇄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 소득, 소비, 물가를 한 번에 보여주는 PCE 지표입니다. BEA는 2025년 12월 PCE 물가가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2.9%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자료에서 개인 소득은 862억 달러, 0.3% 증가했고
증가했고 명목 PCE는 910억 달러, 0.4% 늘었습니다. 요약하면 소득, 소비 증가 속 물가도 함께 오른 월간 흐름이 확인됩니다. 성장 둔화 신호와 물가 상승 흐름이 동시에 나오면 각국 시장 참여자들은 성장과 물가 균형에 대한 해석이 갈리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기술 분야 소식입니다. AI 규범 경쟁의 무대가 인도로 이동한 장면입니다. 인도 AI 임팩트 서밋에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AI 거버넌스가 과학적 근거와 인권위에 서야 한다며 의미 있는 인간 감독과 명확한 책임성을 강조했습니다. EU는 같은 자리에서 리더스 디클래러션을 지지하며 AI의 혜택이 인류에 공유될 때 약속이 실현된다는 문구를 인용했습니다. 즉 효율과 경쟁뿐 아니라 책임과 권리가 국제 문구로 다시 고정되는 흐름이 확인됩니다. AI는 국경을 넘어 배포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선언문, 공식 발언의 문구가 각국 정책과 기업 준수 기준을 만드는 레퍼런스로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술 관련 두 번째 소식은 AI 기업의 정치, 공공기관 연계가 소비자 행동으로 번지는 신호입니다. 미국에서는 해시태그 퀴트GPT를 중심으로 유료 구독 취소를 독려하는 게시물이 확산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캠페인 측은 70만 명 이상이 보이콧을 선언했다고 주장했고 정치 후원 논란 및 이민 단속기관의 기술 활용 보도가 촉매로 언급됐습니다. 시장 점유율 지표 하락도 함께 제시되며 평판 리스크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생성형 AI는 신뢰가 핵심 자산인데 정치와 치안 영역과의 연결이 논란이 될 경우 사용자 이탈과 규제 압박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사회 스포츠 분야입니다. 동계올림픽 막바지 주요 결과입니다. 피겨 여자 싱글에서 알리사 류가 총점 226.79점으로 금메달을 차지했고 여자 아이스하키 결승에서는 캐나다를 미국이 연장 끝에 2대1로 꺾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은 2월 19일 현지 시간 메달 추가 없이 종합 15위를 유지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피겨 여자 싱글의 이혜인 8위, 신지아 11위 등 세부 성적이 전해졌습니다. 개최국 이탈리아를 포함한 메달 순위 변동도 막판 관전 포인트로 제시됐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10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